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8일 일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주말 휴장이지만 지난 금요일 2026년 1월 16일 마감 시황을 바탕으로 한 주간의 시장 흐름과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코스피가 5,000포인트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반도체 호실적과 AI 랠리가 어떻게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레버리지 ETF 투자 열풍 속에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전문가 박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 교수님,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4,840.74로 마감하면서 플러스 0.9% 상승했습니다. 이제 정말 5,000포인트가 코앞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가 20년 만에 최장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글로벌 AI 랠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점에 대한 우려와 레버리지 투자 열풍이라는 양날의 검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840.74로 플러스 0.9%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954.59로 플러스 0.36% 올랐습니다. 박 교수님, 이 상승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장세는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4,800선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5,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승을 이끈 주역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4만 8,900원으로 플러스 3.47% 급등했고, SK하이닉스도 75만 6천원으로 플러스 0.93%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양대 산맥이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죠.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특히 눈에 띕니다. 3.47%면 상당한 상승인데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강세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곧 발표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HBM 수요 증가로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계속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75만 원대를 회복했네요. 이 종목도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3 제품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탑재될 HBM4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일부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가 마이너스 2.13%, 하나시스템이 마이너스 5.8% 하락했는데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업종별로는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우려와 전기차 경쟁 심화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41만 3천 원으로 마감했는데,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경우 9만 900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방산주 전반에 대한 차익 실현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던 방산주들이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섹터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외에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금융주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27,900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금융지주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융의 임종용 회장이 최근 우리는 AI 회사라고 선언하면서 AI 중심 경영을 강조했는데, 이는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융권이 단순히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넘어 AI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역대급 불정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증권주들이 줄줄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IPO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실제 발표될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섹터에서는 하이브가 화제입니다. 33만 6,500원으로 마이너스 0.59% 소폭 하락했지만 CB 전환권 행사 소식이 있었죠. 하이브의 경우 매우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BTS 멤버들의 저녁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잇따라 전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하이브의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BTS의 완전체 활동 재개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면서 앨범 판매와 콘서트 수익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기대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24만 5,500원으로 마이너스 0.81% 하락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이버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과도기적 상황에 있습니다.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네이버의 경우 AI 검색 서비스 개선과 커머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 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교수님,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레버리지 ETF 투자 열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향해 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적금을 깨서 투자하자는 분위기와 너무 올라서 하락에 베팅하자는 분위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이른바 고퍼스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고위험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3배 베팅할 수 있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배수로 추종하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도 그만큼 커집니다. 특히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고퍼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죠. 네,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서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좋은데 왜 계속 오르냐며 당황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강한 상승 추세에서 역방향 베팅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 거래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장기 투자 수단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환율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8.84원으로 플러스 0.41% 상승했습니다. 1,400원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68.84원이라는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23%로 플러스 1.71% 상승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서학개미들의 투자 증가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최근 보름 사이에 서학개미들이 32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7천억 원 정도를 해외 주식 매수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외화 유출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서학개미들의 투자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고환율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해외 투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급격한 자금 유출이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고배당주에 대한 절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서학개미 컴백홈, 즉 국내 투자로의 회귀를 유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금 가격도 살펴볼까요? WTI 원유는 59.34달러로 플러스 0.25%, 금은 4,595.4달러로 마이너스 0.45%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59달러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OPX 플러스의 감산 연장과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유가를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증가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4,500달러대에서 소폭 하락했는데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무이자 자산인 금의 매력이 다소 감소한 영향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금 가격의 하단은 견고하게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X 지수는 15.86으로 플러스 0.13%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VIX 지수가 15.86 수준이라는 것은 시장의 공포 심리가 매우 낮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VIX가 20 이하면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이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VIX가 극도로 낮을 때 갑작스러운 변동성 확대가 나타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안심은 금물입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이 6,940.01로 마이너스 0.06%, 나스닥이 23,515.39로 마이너스 0.06%, 다우존스는 49,359.33으로 마이너스 0.17%를 기록했습니다. 소폭 하락 마감했네요. 미국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6,900포인트대, 나스닥이 23,000포인트대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다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엔비디아가 186.23달러로 마이너스 0.44%, 애플이 255.53달러로 마이너스 1.04% 하락했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인 후 차익 실현 압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I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올해 AI 랠리가 더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주가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애플의 하락폭이 1%를 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플은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화웨이 등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새로운 혁신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437.5달러로 마이너스 0.24%, TSMC는 342.4달러로 플러스 0.2%를 기록했습니다. TSMC의 상승은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AI 칩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첨단 공정 기술력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나노 공정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4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신뢰는 견고한 편입니다. 박 교수님, 올해 AI 랠리가 더 간다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AI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 기업들의 AI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도 수천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AI 기술의 실용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되면서 수익 창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AI 응용 분야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자율주행, 로봇공학,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AI 관련주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제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그저 AI라는 테마만 갖고 있는 기업 간의 차이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제 AI 역량, 비즈니스 모델,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들은 실적 발표 시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벤처와 중소기업들이 투자 한파 속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토큰 증권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기존 증권 발행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또한 소액 투자가 가능해 투자자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토큰 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되고 있어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벤처 투자 한파 속에서 혁신 기업들에게 새로운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최근 한국 자산가들이 특정 종목에 뭉칫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5일 만에 730억 원을 사들였다고 하던데요. 네, 초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우량 대형주나 배당주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와 금융지주,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인프라 관련주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과는 다른 패턴인데 자산가들은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자산 증식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산가들의 투자 패턴을 일반 투자자들도 참고할 만한가요? 부분적으로는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대개 철저한 분석을 거쳐 투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 분산 투자 원칙 준수, 배당 수익 중시 등은 일반 투자자들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와 투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모방보다는 그 원칙과 철학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장은 매우 미묘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적금을 깨서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올라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5,000포인트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되돌림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기업 실적 개선 흐름이 뚜렷합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주의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면 글로벌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4.23% 수준인데 만약 4.5%를 넘어서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감소합니다. 둘째,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부진하면 국내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 미중 갈등 등이 예상치 못하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5,066.2달러로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습니다. 9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5,066.2달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시장은 다음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수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면허 갱신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다음 달부터 거래소들이 줄줄이 제재 심의를 받게 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 갱신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빅샷들이 가상자산 행사에 총출동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맞습니다. 에릭 트럼프를 비롯해 실리콘밸리의 대형 벤처 캐피털, 디지털 자산 펀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 더 이상 변방의 투자 자산이 아니라 주류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조언한다면?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빌려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할당하십시오. 전통적인 자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이내를 권장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십시오. 단기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술과 생태계의 발전을 믿고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본인이 이해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십시오. 유행이나 소문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글로벌 이슈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최근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펀드도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네, 하나자산운용에서 1분기 미국 우주항공 테크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스페이스X가 상장할 경우 즉시 편입한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기업으로 재사용 로켓 기술과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이미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상장 시 테슬라에 버금가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주항공 산업이 투자 테마로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주항공 산업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성장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위성통신, 우주관광, 소행성 채굴, 달과 화성 탐사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같은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고 전통적인 항공우주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섹터입니다. 다만 리스크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으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사업 실패 리스크가 크고 규제 환경도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투자하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소수만 할당하고 분산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정치 상황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 이슈가 ETF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치적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테마형 ETF들은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러한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장기 트렌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슈로 인한 수익은 한시적일 수 있으며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다음 주 주요 일정부터 짚어주시죠. 다음 주는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국내에서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금융지주, 자동차 업체들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경우 코스피의 5,000포인트 돌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주가 될 것입니다.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20년 만에 최장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적 시즌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피 질주를 막을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특히 반도체 실적 개선이 확실시되면서 5,000포인트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몇 가지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에 집중하여시오. 특히 반도체, AI 관련주 중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방어주로 구성하여시오. 시장이 고점권에 있을 때는 배당주나 필수 소비재 같은 안전자산도 함께 보유하는 것이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여시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면 평균 단가를 낮추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레버리지 ETF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품들은 단기 거래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절대 장기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시장이 고점권에 있을 때 인버스 레버리지에 베팅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 역방향 베팅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하고 싶다면 투자 금액을 매우 작게 제한하고 손절매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곳에 주목해야 할까요? 다음 주에는 몇 가지 섹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입니다.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둘째, 증권주입니다. 시장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IPO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셋째,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넷째, 금융지주입니다. 배당 매력과 함께 AI 기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 투자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AI, 우주항공, 바이오 등 혁신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환차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환율 해지 상품을 활용하거나 달러 강세가 일단락된 후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배당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면서 국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 통신주, 유틸리티 주식들이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배당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배당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현재 시장은 분명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 모두 경계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그리고 자신의 위험 감내 능력 내에서 투자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이나 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돈을 번다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석간 경제 브리핑에서는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4,840.74로 마감하면서 5,000포인트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호실적과 AI 랠리가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레버리지 ETF 투자 열풍에 대한 경고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코스피의 5,000포인트 돌파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에 집중하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피하시고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 개장 후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